범죄 발생에는 너무나 많은 요인들이 있고 또 범죄가 감소하는데도 너무나 많은 요인들이 작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의 원인으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범죄가 발생하지 않고 또 하나의 원인으로 이 범죄가 감소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범죄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 한두 개로 저는 이거에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범죄는 사회에서 태동되는 거고 청소년들의 사회는 가정과 학교이기 때문에 이 가장 근접하게 있는 가정과 학교의 많은 문제들이 청소년 범죄라는 모습으로 그냥 표출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청소년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이 계속 늘어난다라고 하면 이 청소년들이 살아가고 있는 학교라는 공간 그리고 가정이라는 공간의 문제점이 더 많이 내재되어 있는 것을 사실 그걸로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소년 범죄는 그 사회가 그 가족과 그 학생들이 속해 있는 학교라는 사회가 갖고 있는 정말 썩은 파괴된 생태계를 되게 하나의 징후로서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범죄가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저는 청소년 범죄자가 타고난다고도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는 그 사회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정과 학교와 사회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청소년 범죄가 발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많은 연구를 하면서 청소년들을 대면하기도 했고 일반 성인 범죄자들을 대면하기도 하고 했지만 청소년 범죄자들과 대면하면서 제가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가족의 문제였어요. 가족의 문제.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지 않은 그런 환경에 놓여지는 사람들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사회의 역할이고 어른의 역할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범죄를 그냥 일반적으로 대하는 일반인들이 아니라 뉴스를 통해서만 접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문가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범죄자도 많이 만나고 다양한 범죄 정책을 연구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러한 내용을 공감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때마다 제가 이렇게 들어드리는 예가 있어요. 저희 고등학교 때 에피소드거든요. 여름방학 주말에 이제 학교에 가서 자율학습을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자율학습을 하는데 제 교실에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교감 선생님이 애들이 이제 막 피크를 달릴 때니까 나오셔가지고 감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교칙상으로는 학교에 올 땐 교복을 입어야 된다라는 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관행적으로는 아무도 주말에 교복을 입고 오지 않았고 쓰레빠 신고 오고 편안하게 공부하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추리닝을 입고 저희 교실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교감 선생님이 이렇게 시차를 두시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딱 공부하고 있으니까 너 몇 학년 몇 반이야? 너 누구야? 이렇게 물은 거죠. 교복을 안 입었다고. 그래서 교감 선생님 저 여기 학생증 이렇게 있고 저기 앞에 출석부에도 보면 제 이름 있어요. 저 여기 몇 학년 몇 반 학생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딴 거 아니고 공부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감 선생님이 너 교복 안 입고 왔으니까 집에 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순종적인 학생이 아니었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내가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여기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 저렇게 교복을 입으라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 학교 학생과 다른 학생을 구분하기 위한 거고 그게 1차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았다면 나는 학생증과 출석부로 나의 신분을 증명을 해줬는데 왜 나는 여기서 쫓겨나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문연뜻 들면서 따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저는 이 학교 학생이고 딴 짓도 안 하고 있었고 공부를 하고 있었다. 신분 확인도 다 됐는데 왜 멀쩡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을 내쫓으려고 하시느냐. 이게 교감 선생님께서 오늘 학교에 나온 이유냐. 이렇게 따졌더니 교감 선생님께 어떻게 반응을 하셨겠어요. 뒷목 잡고 쓰러졌어. 너 이름이 뭐라고? 막 이러면서. 근데 전 그때 당당했거든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해서 되게 당당했는데 그 다음날 학교에 이제 월요일날 갔더니 갑자기 담임선생님께서 유랑아 어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막 부스트업 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잘못을 하지 않았고 어제 얼마나 내가 부당한 것을 이제 당했고 교감 선생님이 이상했다라는 거를 막 이제 공격하고 날 디펜스 하려고 막 부스트업 하고 있는데 담임선생님께서 선생님이 나서지 않을게. 너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너가 해결해.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막 싸우려는 의지가 확 사그러들면서 어떻게 해결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는 집에 와서도 부모님께 엄마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저희 엄마가 거기서도 너는 왜 그렇게 학교에서 문제를 이렇게 나왔으면 제가 엄마 나 학교 안 다닐래, 나 그냥 수능 보면 되잖아,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엄마도 너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한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저의 내면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되게 긍정적인 자아가 있어요. 하지만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거를 가지고 싸우고 싶은 되게 부정적인 자아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 부모님과 선생님이 저에게 너는 이런 애야 라고 딱 거울을 비춰주는데, 너는 싸움하는 애, 넌 나쁜 애고 문제야 라는 이 거울이 아니라 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애야 라는 거울을 딱 비춰주는 순간, 이게 막 반항기 가득한 그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할까라는 고민을 하는 사람으로 제가 태도를 변모하게 된 거죠. 그게 낙인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 낙인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범죄에서 낙인은 사회가 어떠한 거울을 나에게 비춰주느냐예요. 나에게 지금 온 학생들에게 아주 미래가 충만하고 정말 사회에 정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후배님들 라는 그런 거울을 비춰주면 본인이 그런 역할을 하려고 무진장 애를 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공부도 못하고 학점도 낮고 맨날 싸우기나 하고 이런 거를 비치면 그 모습에서 전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청소년 범죄를 바라볼 때 사회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아이야, 너가 비록 잘못을 했지만 책임을 지려고 고민해봐 라는 이런 거울을 비춰주는 게 아니라, 이런 나쁜 놈들, 더 혼나야 할 놈들, 이런 거울을 비춰주면 이 친구들은 스스로를 그렇게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자아를 바꾸지 못하고 사회에서 부정적인 행동들을 계속하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사회에서 얼마나 건전한 사회인으로 잘 살아갈 수 있고 얼마나 긍정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잘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모습은 고민하지 않고, 난 조심하지 않으면 사회적 폐인이 되는 거야, 난 정말 조심하면서 살아야 돼, 아니면은 나는 그러니까 되게 부정적인 자아만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처벌을 받고 너는 사회에서 정말 처벌받은 나쁜 아이야 라는 낙인을 계속 받게 되면은 그 안에 본인이 건전한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긍정적인 잠재력은 보지도 못한 채 부정적인 잠재력으로만 자기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재범의 확률은 되게 높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처벌을 강화하면 사람들이 겁을 먹어서 이렇게 범죄가 억제될 거라고 하지만, 오늘 범죄했어요? 왜요? 처벌이 무서워서? 아니요. 아니잖아. 네. 그럼 본인들은 처벌이 무서워서 범죄를 안 하는 게 아니면서 왜 다른 사람들은 그럴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범죄를 왜 안 지킬까를 고민하는 것보다 쟤네들은 왜 법을 잘 지킬까? 어떤 요인들이 쟤네들로 하여금 법을 지키게 할까? 그러면은 법을 안 지키는 얘네들한테도 그 요인들을 만들어주면 어떨까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지, 처벌 만능주의, 처벌로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예. 사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그냥 하나의 정책적인 구체적인 방법이지 큰 틀에서는 처벌의 엄격성을 강화하자라는 것의 연속인 거죠. 근데 아주 큰 그림에서는 처벌의 엄격성을 강조해서 성공한 제도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시민들이 원하고 정치인들이 반응하기 매우 쉬운, 그냥 국민들에게 뭔가 정치적으로 선전하기 되게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궁극적으로 범죄 예방과 범죄 감소에 효과를 줬느냐라고 했을 때 이걸 성공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나라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전 세계의 국민들은 범죄 문제에 예민하고, 범죄 문제가 발생을 하면 정치인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게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정말 처벌을 강화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삼진아웃 제도. 예, 이게 삼진아웃 제도가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세 번째가 되면은 법원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그런 제도예요. 얼마나 무서운 제도예요. 하지만 실제 범죄자들이 그거에 영향을 받고 범죄가 감소했느냐?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교도소가 교도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상태로 과밀화가 되고, 과밀화가 되면은 교도소에 들어가기 전과 후에 이 사람이 똑같아요. 그럼 나오면 또 똑같은 사람이니까 또 범죄를 하죠. 근데 이번에 내가 세 번째 범죄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번에 붙잡히면 무기징역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나를 신고하지 못하게 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작은 범죄가 더 큰 범죄로 연결이 될 수 있어서 범죄는 줄지도 않고 더 흉흉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삼진아웃 제도라는 것으로 사실 경험을 했고, 청소년 범죄 역시도 형사이송제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소년법에 의해서만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을 미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어요. 1990년대에도 이제 청소년들의 범죄가 미국에서도 많은 문제가 됐기 때문에 시민들이 요구했고 정치인들이 답했죠. 그래서 50개가 넘는 주들이 우리도 다 청소년들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제도를 만들었는데, 여전히 소년법으로도 처벌받는 소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하고 경과를 지켜보니까 소년 범죄 줄어들었느냐? 절대 줄어들지 않았어요. 절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소년 범죄자들의 재범도 늘어났고, 재범을 저지르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도 더욱더 단축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 청소년 연령 하향은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을 레이블링하게 되는 거고 낙인 찍게 만드는 거고요. 더 많은 사람들을 겁먹게 만드는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아까 전에 청소년 문제는 그 청소년들이 몸담고 있는 가정의 문제, 그리고 학교의 문제, 이들이 속해 있는 사회의 문제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 사회의 문제를 돌보지 않고 이 문제되는 애들만 핀셋으로 뽑아서 이렇게 내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한 사람 핀셋으로 뽑아서 다 계속 처벌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계속 범죄를 저지르고 있잖아요. 그거는 그 인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겁먹지 않은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을 양산해는 이 환경의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정은 어떻게 변화해야 되고 학교는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있고, 거기에 대한 장기간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돈도 많이 들고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쁜 애들만 일단 처벌하겠다라는 매우 어떻게 보면은 얄팍한 정책으로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는데, 이건 절대 효과가 있지 않아요. 일단 청소년의 문제는 가족의 문제이고 사회의 문제인데, 이거를 이들의 개인적인 문제로 그냥 돌려버리는 이러한 정책은 올바른 형사 정책이 아닐 뿐더러 판단 능력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조금 더 성인의 보호를 받아야 할 애들에게 너무나 많은 책임을 뒤집어 씌우게 되는 거죠. 우리는 뉴스에서 범죄가 나타나게 되면 사건을 보면 가해자 누구야? 쟤 왜 그랬어? 피해자 어떤 피해 당했어? 이것만 관심을 가져요. 근데 범죄는 절대 가해자와 피해자만 있다고 해서 발생하지 않아요. 범죄는 가해자도 있어야 되고 취약한 만만한 피해자도 있어야 되지만, 보호자가 부재하지 않는 그 상황, 세 박자가 맞아 떨어져야지만 범죄가 발생을 해요. 근데 이 보호자의 부재 상황은 아주 가까이서 보면은 적절한 가디언, 부모님의 보호자의 역할이기도 하고, 사회에서 보면은 지켜주는 우리의 역할이거든요. 이게 부재해 있을 때 범죄가 발생하는 건데,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가해자와 피해자만 자꾸만 바라보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가해자는 어떻게 처벌해야 되고,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도록 가해자는 얼만큼을 받아야 되는지만 이야기를 하는데, 범죄 발생 이후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전혀 하지 않는 사회는 건강하지 못한 사회이기도 하고, 범죄 발생 이후에 그 회복력이 매우 낮은 사회일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똑같은 일을 계속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가 되는 거죠. 우리 사회는 특히 청소년들 문제로 바라보면 학교에서는 공부만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가 발생하는 이유가 어떻게 좀 다른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이론을 조금 채용을 하면 내가 해야 할 사회적 목표가 이만큼이에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수단이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그럼 이 간극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걸 사회적 긴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사회가 너무 동일한 목표만을 쭉 다 이렇게 심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이 없는 사람은 이 사회적 긴장이 높기 때문에 이거를 범죄를 통해서만 달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긴장의 간극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수단을 계속 제공해 주는 거죠. 다양하게. 기회를 많이 주고 수단을 많이 주면 이게 좁혀질 수 있죠. 또 다른 방법은 뭐예요? 목표를 낮춰주는 거예요. 사회에 다양한 목표가 있음을 알려주고 그걸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학교에서 좋은 대학 가는 것만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체육활동, 다양한 얘가 가지고 있는 재능 이런 것들이 다 인정되는 이런 사회 모습이면 이게 충족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비행 행동이나 인정을 받기 위한 과도한 행동들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회가 조금 더 청소년 문제도 그렇고 일반 성인 문제도 그렇고 다양한 가치들이 조금 더 존중받는 사회가 돼야 되고 다양한 기회와 수단을 제공하는 것에 자원을 아끼지 말아야지만 우리 사회가 안전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것과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사실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되게 두텁고 안전하면은 가정에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죠. 기회를 주고. 근데 생각보다 이 가정의 울타리가 파괴되어 있거나 구멍이 많은 가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막 줄줄줄줄 누수가 돼서 새어 나오기 전에 국가가 너희들은 능력이 좀 없는 것 같아. 일단 막으려고 노력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이게 완벽하게 파괴되지 않도록 보수공사를 계속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안을 쳐다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복구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족이 붕괴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가족의 책임한테 넘기지 말고 국가가 저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부모님의 역할을 국가가 충분히 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법무부 소년범죄 예방팀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게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관찰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그냥 어떤 식으로 더 개선하면 될까요? 묻는다라고 하면 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이 되게 다양화돼야 되고 더 적극적으로 개입되어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은 소년에 대한 보호관찰 인력이 정말 확충되어야 되고 소년에 대한 보호관찰 조직도 되게 커져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예. 부모님을 대신한 보호자의 역할을 해주는 누군가를 잘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운이 좋아서 보호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는 부모님을 만났지만 누구는 선택하지 않았지만 그런 부모가 아니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다음 단계로 보호해줄 수 있는 누군가가 꼭 필요한데 그거를 법무부가 그리고 법무부가 아니라고 하면 또 다른 사회적 장치들이 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범죄 예방에 청소년 범죄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죠. 인큐베이팅 하면서 영양분도 주고 정말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건전하게 먹고 사는 게 뭔지 건전하게 일반인들과 소통하는 방법은 뭔지 그 안에서 나의 역할은 뭔지를 계속 고민하게 만들어 줘야지만 그러면서 되게 포지티브한 잠재력 거울을 보여줘야지만 건강해질 수 있어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고 그 사회엔 나도 속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도 책임이 있고 나에게도 역할이 있기 때문에 비난이 아니라 그러면 청소년들이 양산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그런 것은 교육에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고민할 수 있도록 교육이 그 질문을 던져줘야 되는데 우리는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별하는 것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착한 그룹에 속해 있니? 나쁜 그룹에 속해 있니? 구별짓기가 아니라 나의 역할을 계속 고민하게 하고 사회에 내가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고민을 던져주는 교육이 같이 가야지만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사회에서 불안하게 여기는 이러한 사람들의 양산을 좀 줄일 수 있는 사회가 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실질적으로 해외의 이제 정책적인 장기적 프로젝트를 살펴봐도 그런 것들이 사실 먹히지
그냥 한두 명 핀셋으로 뽑아서 처벌하고 못 나오게 한다라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